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성 스토리로 당신의 오늘을 위로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그 금액은 13조, 아니 14조 원쯤 되어야 한다고.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할 듯한 기세, 숫자가 권력인 시대의 대표. 얼굴처럼 말이죠. 그 순간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얻은 게 많은데 그만큼 내야지. 다른 한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은 장사가 아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뉴스 속에 흐를 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3조. 그 숫자는 단지 금액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에게는 협박의 무게였을까요? 어릴 적 뉴스에서 자주 들리던 그 단어. 주한미군. 언제부턴가 일상의 배경이었고 전쟁의 그림자와 평화를 동시에 품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그들을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의 끝에서 함께 피 흘린 전우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들을 동맹이라 여겼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민주주의가 흔들려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배웁니다. 돈이 오가고 이익이 맞춰지고 수치로 나열되는 관계. 무언가 바뀌어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침묵 속에서도 빛나던 우정, 말없이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뢰. 그 모든 것들이 13조라는 숫자 앞에서 의미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더 크고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덜 냈는지를 따지는 그런 숫자 싸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의 이야기이고 기억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전 포화가 멎은 그날 이 땅의 하늘을 바라보며 울던 사람들을 그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라면 우리는 그 대가를 단지 돈으로만 말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13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위험하다. 그러니 이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은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13조 원이 빚을 진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진짜 외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이고 어떤 국민이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겐 정치 뉴스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외교 논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국가의 품격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기록이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3조를 요구했고 우리는 단 한 줄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1953년 7월 27일 포화가 멈추던 그 순간에도 이 땅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총성이 멈췄을 뿐 분단은 그대로였고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지키자. 미국과 손을 잡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주둔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이었고 약속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의 증표였습니다. 그 후로 70년 이 땅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분명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동맹은 숫자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자다. 우리가 대신 지켜주고 있으니
그 대가를 더 내야 한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논리보다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한국이 연간 약 100억 달러, 즉 13조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없다면 북한은 단숨에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 말은 이 땅의 안보를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한 손에는 협박을, 다른 손에는 계산서를 들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13조 원의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말이죠.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조 5천억 원 이상을 분담하고 있으며 기지부지 제공, 시설 유지, 인건비, 기반시설 구축까지 그 범위는 실로 방대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이고 역할 분담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장된 수치를 언급하며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 발언은 동맹을 대등한 협력으로 보지 않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오해한 대표적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실의 근거에 대응한 한국 정부는 결국 트럼프 정부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과도한 인상 요구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26년까지의 협상안은 안정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 대비 소폭 인상에 그쳤고 물가 상승률만 반영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지킨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주말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 평화를 가능하게 만든 노력과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숫자 노름 위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켜왔습니다. 음악 고조 화면에 13조 원 vs 70년 동맹 자막 등장.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13조 원.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존의 문제였고 기억의 문제였으며 우정과 의리를 숫자로 매길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도 안 내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한 줄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가치는 서로 존중과 신뢰로 나눠야 합니다. 그 말은 돈보다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한 나라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으로, 같이 견뎌낸 고통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신뢰로 말합니다. 70년의 시간, 그건 13조 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불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맹의 이름으로 존중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그건 결코 무례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침묵의 외교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지켜왔다. 그 한 문장이 13조라는 거대한 숫자를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100억 달러 내지 않으면 미군은 철수한다. 한미동맹을 정치 도구로 쥐고 흔들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더 커야 한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 그 어떤 언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그건 바로 자존이라는 것을요. 화면 전환 트럼프 연설 영상 속 무음, 그 위로 내레이션 시작.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존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그리고 사실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의 깊이는 수치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외교관들은 밤을 새워 협상했고 정책 담당자들은 자료를 뒤지며 준비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듬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13조 원은 그 자체가 협박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야지. 우리가 빠지면 너희는 위험하잖아. 그 말은 단지 금전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무력하다고 인정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전쟁 직후 태어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70년 동안 흠집도 났고 오해도 있었고 때로는 정치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서 동맹의 핵심은 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돈을 넘어선 관계란 무엇인지를.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요구는 지나칩니다. 우리는 정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외교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낸 품격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어르신이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러네. 우리나라 만만하게 보지 말라지. 그 말은 인터뷰도 아니고 성명도 아니고 언론의 논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국민의 진심이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군사력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주는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것, 외부의 협박에도 자존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는 설득했고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병력 감축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 유지 법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의 SMA 협정으로 매년 인상률을 물가에 맞춰 고정했고 추가 압박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건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도 힘의 논리도 아닌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지켜낸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돌아봅니다. 13조를 내라고 했던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응답했나?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여해왔고 그 기여는 돈보다 깊었다. 우리는 주둔지의 땅을 제공했고 기지를 만들었고 인프라를 지원했고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설득을 감내했습니다. 그건 어떤 나라든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면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태극기, 그리고 국민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협박에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뢰로 말하고 자존으로 지킨다. 13조 원. 우리에겐 70년의 신뢰와 자부심이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외국의 협박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침묵의 품격, 신뢰의 대가, 그리고 국민의 자존. 이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외교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느덧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맺기 전에 한 가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요? 국경, 경제, 안보.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리고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존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수치상 강대국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한 세대가 피를 흘리며 쌓아 올린 역사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땀을 흘리며 지켜낸 경제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지 외교 문제로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자기 존재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자주국방도, 동맹관계도 아닌 바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군복을 입고 한밤중에도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교관이 되어 차가운 회의실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라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침묵, 그 자존, 그것들이 모여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단지 13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협박하면 움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돈으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숫자도 이 나라의 역사를, 신뢰를, 자존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외교 분석 영상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입니까? 그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대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뉴스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던 당신,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차분히 생각했던 당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대한민국을 믿은 당신. 우리가 곧 이 나라의 얼굴이고, 이 나라의 외교이고, 이 나라의 자존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또 누군가가 돈을 더 내라 말할지 모릅니다. 너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상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의리와 신뢰로 움직이는 국민이란 걸.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침묵으로 지켜온 것은 13조보다 더 값졌다는 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돈보다 깊은 동맹이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지킨다는 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교 협상이나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13조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해왔다고. 우리는 돈보다 더 무거운 신뢰와 품격을 지켜왔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셨다면, 잠시라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되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다른 누군가와 나눠주실 차례입니다. 이 채널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진심을 찾아 그걸 감동의 언어로 풀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와 뉴스 사이에 가려진 따뜻한 시선, 소리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깊은 자존을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저 구독 하나지만 여러분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잊혀질 뻔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사라질 뻔한 감정들을 지켜내며 진짜 울림을 주는 콘텐츠로 보답드릴 것입니다. 뉴스는 지나가지만 감동은 남습니다. 사실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믿는 분이라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